아, 너네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수학과는 되게 특이한 과거든. 수학과는 되게 특이한 과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아래쪽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수학과는 이제 자체 대학교에서 이제 서열을 냈을 때, 그 과별로 서열을 냈을 때 항상 수학과 같은 데는 이제 맨 밑쪽에 있어요. 단국대 뭐 이런 데만 가도 이제 수학과가 되게 낮거든, 순위가. 근데 이제 위로 가면 갈수록 얘가 점점 위상이 높아져. 그거 알아? 지금 서울대 다른 과들은 전부 다 의치대 밑이잖아. 그렇지 않아? 너네 연대 의대 갈래? 서울대 일반과 갈래? 하고 물어보면 너네 어디 가? 연대 의대 갈래? 의대. 서울대 일반과 갈래? 하고 물어봐. 의대. 대부분이 의대를 고르지 않을까? 그지? 근데 이제 그 여기를 다 제껴버린 이상한 과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막 그러니까 대부분 의대 여기 이렇게 쫙 있고 요 밑에서부터 이제 서울대 일반과 최고 시작하거든. 중간에 이렇게 하나 톡 튀어나와 있는 일반과가 하나가 있어. 여기 뭘 것 같아? 수학? 서울대 수리과학부라는 게 있어. 뭘 것 같아? 수리과학. 컴퓨터 수리하는 거겠니? 저게 수학과야. 서울대 수학과야. 서울대 수학과만 유일하게 일반과 중에서 의대보다 점수가 높아. 지방대 의대보다 점수가 높아. 확실히. 왜 높아요? 왜 높냐고? 그냥 수학에 미친 변태들이 의대 점수가 되는데 의대를 안 놓고 난 수학 공부할 거임 하고 서울에 수리과학부를 쓰는 거야. 와. 변태들이 개 많아요. 이러다 보면 진짜 짓밟힌다는 게 뭔 느낌인지 알 수 있어. 이제 졸업하면 뭐예요? 그래. 저런 사람들은? 수학과? 아니, 수학과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너네 보험사나 아니면 은행 같은 데 가면 의외로 수학과 출신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왜냐면 보험이나 이런 데 관련해가지고 그 수학이 엄청 많이 필요해. 계산이나 알고리즘 짜거나 뭐 그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경제학과보다 많아요. 경제학과도 나중에 가면 결국 수학이야. 경제학은 사실 수학이야.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중에서 학부 때는 수학과였던 사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 중에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경제학도들 가르치다 답답해가지고 경제학도들한테 수학 가르치는 것보다 수학과 뽑아놓고 얘한테 경제학 가르치는 게 훨씬 빠르겠다고 하면서 막 욕한 적이 있어요. 경제학은 다 수학이야 사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경제학과 보면 눈에서 눈물이 절절절 흐릅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진짜로 수업을 좀 해보자. 알겠지? 자, 97페이지 38번 한번 가볼까? x가 0보다 작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자, 이거 딱 38, 39 정도까지만 해보자. 40번 정도까지만 해보자. 알겠지? 41은 나오면 그냥 자연재해가 벌어졌군 하고 틀리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넌 나중에 따로 봐. 알겠지? 에이. 아니 이거 아마 A반에서만 할 것 같은데. 아. 41, 42는. 그러면 요거 보세요. 얘 정리해보면 x가 뭐보다 2-k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x가 0보다 작은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x가 0보다 작은 애가 하나라도 얘를 만족을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 되죠. 그럼 얘를 수직선상에 한번 싹 표현을 해보면 0이 여기 있어요.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단 하나의 숫자라도 얘를 만족을 시킨다 안 시킨다? 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2-k가 이런 데 찍혔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0보다 작은 애가 단 하나로도 얘를 만족을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죠. 그럼 이런 데 찍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2-k가 어디 있어야 돼? 이런 데 있어야 돼.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조건 1번이에요. 2-k가 0보다 작아야 해요. 자, 두 번째.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k 플러스 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풀면 어떻게 되니? x가 일단 마이너스 1이랑 k 마이너스 10이잖아. 그지? k 마이너스 10이 좀 더 크다고 쳐볼까? 가정을 하기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 이제 풀었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맞죠? 또는 x가 k 마이너스 10보다 어떻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풀리겠네요. 맞습니까? 아, 갖다 풀죠.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풀리겠네요. 맞죠? 자, 요렇게 푸른 놈들이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만족을 해야 된대, 안 해야 된대? 해야 된대요. 맞습니까? 그럼 0보 이것도 수직선상에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0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범위에 있는 모든 x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안 들어가 있어야 돼?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뭔 말인지 납득되세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겠지? 그러면 k-10이 이런 데 찍히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보이니? 이해되니? 그러면 어디 찍혀야 돼? 이런 데 찍히셔야겠지. 얘가 안 돼. 뭔 말인지 이해됐지? k-10은 그래야지만 이렇게 되면서 x가 0보다 큰 애들이 요 안에 다 들어갈 테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k-12 몇보다? 0보다 작아야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두 번째 케이스도 해볼까? 선생님, 근데요 k-12 -1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지? k-1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써지겠어요? x가 k-1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러면 얘 k-1이 이쪽으로 옮겨올 것이고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안에 x가 0보다 큰 게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어떻게 되셨나요?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k-10이 몇보다 작을 때였어? -1보다 작을 때였지. -1보다 작아도 되고요. 0보다 작아도 돼요.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0보다 작아도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k가 10보다 작구나. 이해되셨습니까? 괜찮아? 이해가 안 되나? 차근차근 풀어줘야 돼요. 근데 원래 더 왼쪽에 있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걸 원래 따로따로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합치면 되거든. 근데 이거 합치면 어차피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보여줘?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 여기 있으면 얘가 -1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이쪽에 찍혔다는 얘기는 k-10이 몇보다 작다는 얘기야? -1보다 작다는 얘기겠죠. 뭐 이렇게 합쳐도 돼,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 -1보다 작아도 되면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사라지겠죠. 이해되죠? 합집합을 했을 때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0보다 작다만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걸 조금 논리를 이제 슉 하고 넘어갔는데 그리고 이런 논리 하에서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합집합은 결국 사라졌죠. 경계가 사라져. 그래서 이것만 해주시면 K가 10보다 작다. 자, 이쪽에서 K가 2보다 크다. 맞죠? 둘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몇부터 몇 사이? 2부터 10 사이면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이거 할 때 항상 등호 여부는 철저히 체크해 줘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 등호 들어가도 됩니까 혹시? K-10이 0이어도 됩니까? 0이어도 됩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지? 여기 등호 넣어줍시다. 그럼 답이 이렇게 써지겠네요. 자,
이쪽에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이쪽에는 요 0이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얘는?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같아지면 얘가 이렇게 딱 되면은 이제 겹치는 게 아싸리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럼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푸시는 거예요. 자, 39번 어때? 사실상 거의 똑같지, 그지? 그냥 식모형만 조금 바뀌어 있는 거야, 그지? 조금 거슬려지긴 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38번이랑 똑같은 논리로 푸시면 돼요. 오케이? 자, 40번도 어때요? 40번에 Q만 한번 보자. Q만. 오케이? Q만 볼게. Q만. 자, 모든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a 마이너스 2랑 x-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고 싶대? 거짓이 되고 싶대. 맞지? P 쪽은 여러분이 푸세요. Q만 내가 해줄게. 자, 얘가 거짓이 된다. 단일 명제면 내가 뭐 해도 된다 그랬어? 너의 부정이 참이겠군 이라고 하셔도 된다. 맞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있는 뭘로 바꾸면 돼? 어떤 x에 대하여. 이거 내가 맘대로 이거 앞에 있는 거 뒤집으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얘는 내비두고 모든만 어떤으로 바꾸시면 돼. 오케이? 자, 어떤 x에 대하여 얘가 0보다 크다였으니까 얘를 뭘로 뒤집어주면 되겠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차이면 되겠네. 맞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이제 두 근이 이거 풀 수 있잖아? 어렵지 않게. 그지? 풀면 어떻게 되겠어? x가 뭐랑 뭐 사이에 있다? a 마이너스 3과 a 플러스 2 사이에 있구나 라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부터 한번 표시해봤을 때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얘를 만족을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어떤이니까 겹치는 게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a-3이 뭐 이런 데 있었어. 그럼 a 플러스 2는 어디 있어야 돼요? 이런 데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얘네가 점점 움직여요. 계속 겹치는 부분이 일단 하나는 있어 없어? 있죠. 있고 있다가 얘가 여길 벗어났어. a 플러스 2가 요런 데 찍혔어. a-3 뭐 이런 데 있어. 그럼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다가 아싸리 a-3이 2보다 커지는 순간부터는 겹치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죠? 요거 그냥 부등식으로 세워서 찾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에다가 이렇게 범위 넣고 풀라 그러면 쉬워 어려워? 원래 겁나게 어려워. 오케이? 그래서 내가 41, 42는 그냥 손도 대지 말라고 하니 이거 그거야. 개 어려워 이거. 인수분 해도 안 돼. 오케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명제의 역2 대우 해봅시다. 역2 대우. 명제의 역2 대우입니다. 역2 대우. 자, 만약에 내가 P에서 Q로의 명제가 있어요. P에서 Q로의 명제가 있어. 오케이? 자, 얘랑 어떤 관계가 있는 친구가 있냐면 Q랑 P의 위치를 바꾼 명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지? 자, 이런 명제를 뭐라고 불러요?
서로 역관계에 있다. 이 명제의 역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뭐야?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 거야.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뭐도 있냐면요. 가끔 여기다가 앞에도 not을 붙이고 앞에 조건 전건에도 not을 붙이고 뒤에 조건 후건에도 not을 붙입니다. not P에서 not Q로의 명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이제 책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나 같은 틀딱들이 옛날에 배웠던 용어인데 이런 건 E라고 불러요. E.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그냥 앞뒤 둘 다 부정해 놓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또 뭐가 있겠어? 여기 있겠죠. 그죠? not Q에서 not P 라는 명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얘는 원래 명제에 뭐라고 불러? 얘는 대우라고 부릅니다. 대우 명제. 오케이? 대우 명제. 자, 그러면 저 대우가 중요해. 사실 역은 수학적으로 크게 중요치 않아요. 대우가 무지막지하게 중요해요. 대우는 왜 중요해? 왜냐면 얘는 원래 명제랑 항상 참거짓이 일치합니다. 항상. always. 왜죠? 자, 얘가 참이면 진리집합 P가 Q에 어떻게 돼 있어요? 부분집합이 돼요. 맞습니까? 얘가 참이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돼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 집합단원에서 혹시 했던 거 기억하니?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얘도 무조건 성립을 해, 안 해? 밑에 것도 성립을 하죠. 얘가 참이면 자동으로 얘도 참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거꾸로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일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얘가 만약에 거짓이야. 이게 성립 안 해. 그럼 당연히 얘도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참과 거짓이 항상 어떨 수밖에 없어? 일치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만약에 원래 명제를 따져야 되는데 그게 따지기가 힘들어요. 그럼 뭘로 가는 거야? 그거에 대우 명제의 참거짓을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아무 증명 없이 넘어갔던 명제 중에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명제가 있었어. 맞지? 근데 이거 얘들아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니? 이상하지 않니? 왜요? 시부를 왜요? 그럼 그렇지 않아? 아니야? 아니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려면 뭐가 돼야 돼? 여기에 있는 원소가 여기에 다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공집합 원소가 없잖아. 그치?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어? 왜 아무것도 없네? 논리적으로 따지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거 증명할 때 대우 명제를 씁니다. 오케이? 자, 내가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라면 x가 공집합의 원소인 애가 있을 때, 그지? 얘가 뭐의 원소도 되면 돼? a의 원소도 되면 된다 그랬잖아. 맞지? 이 관계가 다 성립하면 부분집합 관계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근데 참임을 증명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너의 대우 명제를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얘 대우 명제를 한번 써보자. 자, x가 a의 뭐가 아니다? 원소가 아닐 때, 맞죠? x는 뭐의 원소도 아니다? 공집합의 원소도 아니다가 얘의 대우 명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얘 참고짓 따지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얘는 참고짓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x가 a의 원소가 아니야. 그럼 x는 공집합의 원소가 아니래. 자, 이거 맞아 틀려? 무조건 맞지. 왜? 공집합은 애초에 뭐가 없으니까? 원소가 없으니까.
얘는 어떤 x를 갖다놔도 맞는 말이 아니야. 맞는 말이야. 어떤 a를 가져다 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공식법 원소가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너의 대우 명제가 참이네? 그럼 원래 명제도 어떨 수밖에 없다? 참일 수밖에 없겠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있겠네. 라는 논리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원래 명제의 참거짓이 따지기가 힘들어서 대우 명제를 보겠다. 이거. 뭔 말인지 납득이 되십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게 대표적인 예시. 공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인 거 증명한.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외에도 많은 쓰임이 있어요. 일단 제일 큰 게 여러분들한테 아니다라는 말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걸 쓰는 게 익숙해? 아니면 이걸 쓰는 게 익숙해? 아니다를 쓰는 게 익숙해? 등호를 쓰는 게 훨씬 익숙하지 않아? 그지? 그럼 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애지간하면 대우명사에서 한번 바꿔보시라고. 어차피 참고짓이 변하지 않으니까. 자, 뒤에 예시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100페이지로 가서 여기 대우 한번 해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면 다음 명제의 대우를 한번 찾아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자, 얘 대우는 뭐예요? 자, 일단 뒤집어야지. 그지? 그리고 부정을 해야겠지. 자, 뒤에 쪽에 있는 결론 부정은 뭐가 돼? x는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는이야 그리고야? 그쵸? 이고였으니까 부정한 뭘로 변해야 돼요? 또는으로 변해야겠죠. 그래서 x는 0이 아니고 또는 y는 0이 아니면 그죠? 그럼 1, 2, 3번 중에 하나네. 자, 뒤에는 뭘로 해야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겠구나. 다음 몇 번? 2번이군요. 나 1, 2, 3번이라고. 1번에는 찌개 없구나. 미안. 시력이 안 좋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게 참이야 거짓이야 하고 물어봤어. 자, 2번이 참이야 거짓이야 하고 물어봤어. 자, 2번 여러분 참거짓 따지기 쉬워 보여 어려워 보여? 조금 빡빡해 보이지 않니?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지? 그렇지 않아? 아니야? So easy해? 좀 어려워 보이지 않아? 그지? 자, 그러면 어차피 이 대우 명제랑 뭐가 원래 명제가 참과 거짓이 똑같을 테니 뭘 보시면 돼요? 원래 명제를 가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원래 명제는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대우 명제도 뭐라고 할 수 있겠구나? 참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논리로 가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참고 참 아니에요. 그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참입니다. I랑 1 생각해 보시면 뭔 말인지 이해됐지? 이걸로 낙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특별히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그냥 다 의심해봐요. 참고집 판별을. 알겠지? 일단 틀렸다고 해놓고 나중에 선생님이 야 당연히 XY 실수지라고 하면 그때 이의 제기하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건 누가 봐도 틀렸잖아. 그치? 자, 뭐 아무튼 이렇게 대우 명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참인지 거짓인지는 자 여기나 이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원래 명제를 따라가 안 따라가? 딱히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명제가 참인 거랑 얘네가 참인 거랑은 연관성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직접 뒤집어 놓고 찾으시면 돼요. 이는 안 물어봐. 뭐만 물어봐? 역은 물어볼 수도 있거든. 역은 물어보면 그냥 직접 뒤집어 놓고 찾으면 돼. 그렇지? 뭐 예를 들어 뭐 52번 같은 거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3보다 크면 x는 3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의 역은 뭐야? x가 3보다 크면 x제곱은 3보다 크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야. 엄마랄?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이 따져보셔요. 아시겠죠? 참고해서 따지는 거. 이제 조금 대우를 이용하면 조금 편한 것이 이제 101페이지에 60번 같은 애들이 조금 편해지죠. 자,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가 0이 아니면 x는 3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얘 참거짓을 얘가 참일 때라고 했어. 자, 쟤 참거짓을 따져야 돼. 근데 이런 젠장 아니다 어렵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의 대우명제가 뭘까 한번 써보자. 자, 너의 대우명제 쓰면 뭐가 되죠? x는 3이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는 0이다가 되겠죠? 여기 참이래요. 아, x에 얼마 넣어보면 되겠군? 3 집어넣으면은 a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a 구하시면 끝나는 문제.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다가 나와서 조금 헷갈리시면 선생님 저는 안 헷갈리는데 하시면 그냥 보세요. 혹시 헷갈리신다면 대우명제를 떠올려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었을까요? 네, 뒤에 거 다 그렇게 생겨먹었죠. 그죠? 자, 요거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연계해서 3단 논법 한번 해보자. 3단 논법. 자, 3단 논법 별거 아니다. P에서 Q로의 명제가 참이야. 자, Q에서 R로의 명제가 참이야. 자, 그럼 당연히 뭐가 참이겠어요? P에서 뭐가 참이야? R로의 명제가 참이겠죠. 그죠? 요게 3단 논법이에요. 유명한 거 있잖아. 소크라테스는 뒤진다. 그거 있잖아. 그지? 그 3단 논법이죠. 다 알지? 설명할 필요도 없지. 이런 거는. 이런 거 과학 같은 거 얘기할 때 많이 나오지 않아? 연역법, 귀납법 하는 거. 네? 내가 지금까지 본 까마귀는 검다. 그러면 모든 까마귀는 검을 것이다. 이제라는 거, 그죠? 세상 의미 없는 논쟁이죠, 그죠? 자, 뭐 아무튼 3단 논법이 요건데 이 3단 논법 관련해서 해줄 얘기는 하나가 더 있어. 자, 여기서 끝일까? 세상 요게 나왔을 때 PQ, QR이 나왔어요. 저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저렇게만 써놓으면 대부분 문제 못 풀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얘네가 참이면 얘네 모두 참이야? 방금 배우고 왔지. 그치? 대우도 참이야. 대우 명제 세트로 무조건 적어놓고 시작하세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not R에서 not P까지 6개를 찾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저것까지 세트로 무조건 물어봐. 저것까지 다 적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 적어놓고 찾으려고 하면 눈으로 안 찾아져. 딱딱 안 보여. 그지?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적어놓고 시작해. 자, 그러면 한번 102페이지에 있는 거 봐봅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102페이지. 자, 세 조건 PQR에 대해서 63번 한 번만 해볼게. 63번 not P에서 not Q와 R에서 not Q가 모두 참일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기 이어 붙일 수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어 붙일 수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 없잖아. 이거 붙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지? 대신 뭐는 써야 돼? 뭐는 쓰셔야 돼요? 대우는 무조건 쓰셔야죠. 자, 대우 써봅시다. Q에서 P 너는 뭐가 돼? Q에서 not R 요 정도는 적을 수 있어. 맞지? 자, 항상 참인 거 골라봐. 자, 항상 참인 거. P에서 R 항상 참입니까? P에서 R 모르죠? 참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우리가. 자, R에서 not Q, R에서 not Q. 약간 띠용하다. 약간 띠용하지 않니? 여기 위에 준 걸 그대로 무게에서 넣으면 어떡해, 얘네들은? 약간 띠용한데? 그지? 약간 출제 때 좋으셨나? 그럴 수 있죠. 그죠? 문제가 얼탱이가 없긴 하다. 그죠? 야, 이건 너무했다. 야, 딱 하나만 넣어보자. 하나만. 그치? 이건 너무 연습이 안 되잖아. 아, 이건 좀 선 넘었잖아. 이건 아니지. 64 할까? 65 할까?
65번 한번 해볼까? 65번 한번 연습해보자. 자, 보세요. PQRS에 대해서 Q가 Q에서 not T, 그 다음에 S에서 not R 이 모두 참일 때 당중 명제 P에서 not S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참임 명제는 하고 물어봤어. 자, 그럼 일단 얘네 뭐 다 쓰라고요? 대우는 그냥 다 쓰고 시작하자고요. P에서 not Q. 그 다음에 혹시 얘네 이어 붙일 수 있니? 없죠? 그러면 R에서 not S 요것만 쓰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P에서 not S를 가고 싶어. 맞지? 그럼 얘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면 되잖아. 그지? 요 사이를 이을 명제가 필요하겠네. 맞죠? 그럼 뭐가 있으면 되겠어요? 아, not Q에서 R이 있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not Q에서 R을 한번 찾아보자. 문제에서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 내가 뭐 적으라 그랬지? not R에서 Q는 있어 없어? 이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대우는 그냥 패시브적으로 적어줘야 돼. 나오면 그냥 무조건 적어야 돼. 왜냐면 답을 어떻게 줄지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무조건 대우는 3단 논법 문제 이런 거 여러 개 나오면 그냥 무조건 적어놓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나머지 다 어때? 비슷비슷해. 이 식걸 반복하는 거야. 이런 건 여러분 할 수 있죠? 그죠? 이걸 못한다 그러면 조금 난 슬퍼질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못할 수도 있긴 한데. 아까 영문고 문제 있잖아요. 저거 성실형에서 냈는데 틀려면 죽는 거예요. 저거 죽는 거죠. 손가락 한 번 자르면 되지. 그지? 아니 근데 솔직히 야, 이게 틀릴 게 뭐가 있냐. 이게 틀릴 게 뭐가 있냐. 여기까지. 그죠? 그다음에 좀 약간 재밌는 문제 있죠. 퍼즐 문제 한번 해보자. 104페이지 가봅시다. 명제 활용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 자주 나오진 않는데 가끔 나와요. 약간 그 퍼즐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즐. 여러분 막 그런 거 해봤어? 막 진실 찾기 게임 막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논리 퍼즐. 그런 문제예요. 그냥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뭐 예를 들면 73번 같은 거 보면 다음을 읽고 네 사람의 직업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이유를 설명하세요. 도연, 정우, 태우, 영민 네 친구는 모두 직업이 서로 다르고 교사, 경찰관, 가수, 요리사 중에서 하나의 직업을 가졌다. 각 사람이 말하는 두 내용 중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다. 그죠? 그럼 이제 뭐가 참일 때 뭐가 거짓이고 막 이거 논리 퍼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문제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하나를 가정하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아니야. 모순이 생겨. 모순이 생겨. 뭐 예를 들면 도연이가 뭐래? 나는 교사이고 영민이는 가수야. 자,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래. 자, 첫 번째 걸 참이라고 쳐볼까? 그럼 도연이 교사죠. 그죠? 그다음에 영민이는요. 뭘 알 수 있어? 뒤에 게 거짓이라고 치면 얘는 뭐는 아니야? 얘는 가수는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정우를 한번 보자. 앞에 게 참일 수 있어 없어? 없죠? 앞에 게 참으면 무슨 일이 생겨버려? 지금 도연이 처음에 얘가 교사라 그랬으니까 모순이 생겨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게 참일 수 없어. 얘는 교사 아니야. 우리 사칭할 게 없어서 교사를 사칭하냐? 이해가 안 가. 그럼 태우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요리사가 될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태우가 나는 요리사이고. 자, 그럼 앞에 게 참여해야겠네. 그지? 자, 뒤에 거. 도현이는 가수야. 아, 도현이는 가수야. 그럼 거짓이겠죠. 그죠? 가수 아니야. 자, 그럼 영민이가 나는 가수이고. 그럼 나는 가수이고가 거짓이겠네. 그지? 자, 정우도 가수야. 정우 가수야. 가수 맞겠네. 그죠? 무슨 얘기 되셨죠? 자, 그러면 사실 정우는 뭐가 돼야 돼? 정우는 경찰이 돼야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아, 이러면 모순이 하나도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네요. 오, 첫 회에 맞췄어.
찍시. 개지였다. 그죠? 네, 여러분 이런 거 풀 때요 케이스가 여러 개 나오는 문제는요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나왔어. 이게 답이겠지 뭐. 그지? 근데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잘 찍을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냥 재수없게 한번 뒤에부터 해볼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뒤에가 참이라고 생각을 해볼까 할 수도 있는 거야. 왜?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지? 잘못된 행동 아니야. 물론 약간 좀 보면서 굳이 뒤에부터?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2분의 1의 확률이니까 약간 그런 추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선생님이 설마 앞에 거니까 참일 때를 답을 해놨을까? 왜? 그럼 너무 빨리 끝날 텐데. 그리고 애들 대부분 앞에 거부터 해볼 텐데. 그러니까 뒤에 거에 해놓지 않았을까? 하는 논리로 뒤에 거부터 해볼 수도 있잖아. 그지? 그건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럼 뭐도 해보셔야 돼요? 안 됐을 때의 대처법도 아셔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무조건 아닌 케이스도 다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래야 이거 아니네? 그럼 빨리 다른 거 해봐야겠다를 알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되는 거 한 번에 찾았다고 거기서 끝내면 안 돼. 공부할 때는. 아시겠죠? 시험장에 들어가면 되는 거 나왔어. 끝낼 거. 끝. 디엔. 나 이제 맞췄어.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 아시겠죠? 이 논리 퍼즐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냥 재밌는 문제 하고 그냥 해보세요. 아시겠죠? 몇 문제 있지도 않아.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다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건 외우시면 돼요. 자, P에서 Q로의 명제가 만약에 참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P를 Q의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Q는 P의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필요 충분은 뭐겠어?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P에서 Q로의 명제도 참이고 Q에서 필요의 명제도 참일 때, 즉 진리집합 P랑 진리집합 Q가 완전히 어떨 때? 똑같을 때 P를 Q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충이라고 쓸게요 그냥.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은 뭐냐면 P가 Q의 부분집합이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지? 맞죠? 그러니까 P가 참인 것만으로 Q는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P가 참인 걸로 Q를 참인 게 보이는 게 충분하다. 그 충분 조건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거꾸로 Q에 들어있다고 P가 확실해? Q를 참으로 만들어준다고 P가 무조건 참이야? 그건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하진 않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 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어차피 머릿속에 안 남을 것 같으니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판단 내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거? 앞에서 배웠던 명제랑 이름만 바뀌었지.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해봅시다. 어떤 거 해볼 거냐면 105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105페이지. 자, 77번 한번 해볼게요. 77번. 77번.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그럼 뭐에서 뭐로의 명제가 참인 거야? P에서 Q로의 명제가 참인 거겠죠. 그죠? 이거 적어 놓으면 자, 이제 P가 Q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1번 P 교집합 Q는 뭐가 돼야 돼요? P가 돼야 되겠죠. 그죠? 1번 틀렸고요. 2번 P 합집합 Q는 Q가 돼야 되겠죠. 그죠? 3번 P 차집합 Q는 뭐가 돼? 공집합 되겠네. 다음 3번. 4번 Q 차집합 P는 공집합은 일 수도 있긴 한데 아닐 수도 있죠. 그죠? 5번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딱히 그래야 할 이유는 없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십니까? 네, 넘어가 볼게요. 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뭐 뒤에도 예를 들어 106페이지에 83번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자, P에서 Q로의 명제가 참이라는 거지. 그지? 그럼 P가 참일 때 X가 1 아닌 마이너스 2 아닌 3이잖아. 그게 뒤쪽 부등식을 풀었을 때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셔서 그냥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명제 풀던 거랑 어때? 똑같아. 뭐만 바뀌었어? 표현만 바뀐 거예요. 표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별게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앞에 걸 충실히 푸셨으면 여기서 내가 추가로 설명해야 될 내용이 아예 없어요. 이거 충분조건, 필요조건의 정의 말고는 설명해야 될 게 아예 없어요. 그냥 여기는 쭉쭉쭉 좀 넘어갈게. 오케이? 근데 조금 특이한 문제, 자주 나오는 특이한 문제가 하나는 있거든. 이것만 한번 해볼게. 자, 몇 번이야? 여기 또 왜 페이지 수가 날아가지? 109페이지. 100번 한번 봐. 자, 이제 여러분한테 가끔 뭘 판단하라고 시키냐면 충분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막 이런 걸 판단을 하라고 시켜요. 오케이? 필요 조건인지 막 이런 걸 판단을 하라고 시켜.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판단 내릴지. 솔직히 대부분은 판단이 쉬워 어려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숫자로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100% 겁나 헷갈리는 게 디귿 봤을 때 개 헷갈릴 것 같아요. 디귿. 그렇지 않아? 100번에 디귿 한번 봐봐. 헷갈리지 않아? 그지? 이거 어떻게 판단 내리는지 알려줄게. 그지? 자,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자주 나와.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돼. 봐봐. 일단 근데 기억부터 한번 해보자. 100번의 기억부터. 기억부터. P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Q는 마이너스 2부터 X가 3 사이래. 자, 이거 진리집합 찾아보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죠. 얘는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죠. 뭐가 뭐의 부분집합이니? P가 Q의 부분집합이죠. 그죠? 이렇게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할 거기 때문에 P가 Q의 무슨 조건입니까? 충분 조건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나부터 되지? 얘들아? 자,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 틀려? 맞다라고 하시면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얘는 뭐는 아니어야 된다고 그랬어? 필요 조건은 아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요 관계가 성립을 안 한다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항상.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냥 얘 되네? 하고 넘어가시면 가끔 필요 충분히 되면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물론 얘는 아니긴 한데 체크는 하셔야 된다. 오케이? 니은 P, X는 3의 배수. 3의 배수. 자, Q는 X는 6의 배수. 자, 뭐가 뭐의 부분집합이야? P가 Q의 부분집합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그죠? 반대죠. 근데 니은은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자, 디귿. 자, 이게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X가 A의 부분집합 또는 X가 B의 부분집합이면 자, Q는 뭐래? Q는 X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래. 오케이? 자, 얘네들의 필요 충분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따지셔야 돼요. 자, 100% 계획관료. 그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지? 잘 봐. 그냥 이런 거 판단 내리는 거 집합 사이 관계를 봐야 되잖아. 그지? 뭘 그려주는 게 좋을까? 벤다그램 한번 그려볼까? 벤다그램을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 뭐 그려줘야 되겠어? X 그려줘야겠죠. X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P부터 한번 살펴볼게. X가 A에 들어가 있거나 라고 했을 또는 X가 B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부분집합이야 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 뭔가 원소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다 X 가위표를 치는 거야. 이것만 만족하면 얘 다 만족해? 안 해? 안 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X가 A에 들어있거나 또는 X가 B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랬지? 이렇게 다 살아있으면 X가 A에 들어가 안 들어가? 부분집합이 아니야? 부분집합 아니죠? 이렇게 세 개 다 살아있으면 X가 B에 부분집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가 X가 쳐지거나 또는 여기에 X가 쳐지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조금 애매해. 여기는 점선인 X로 내가 한번 처리해. 두 개같이 그려줬는데 이해 좀 해줘. 알겠지? 자, Q는 어떤 조건이냐면 Q는 한번 이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 알겠지? 자, Q는 X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래. 맞지? 확실히 가위표 어디다가만 치면 돼. 여기다가만 가위표 치면 돼. 아니? 그럼 다 조건 만족하잖아. 맞지? 자, 그러면 가위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떤 조건일까? 더 강한 조건이야? 더 약한 조건이야? 그치, 강한 조건이겠지. 그치? 그럼 뭐가 뭐에 포함되어 있을까? 가위표가 많은 쪽이 적은 쪽에 포함되어 있을까? 가위표가 적은 쪽이 많은 쪽에 포함되어 있을까? 가위표가 많은 쪽이 적은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가위표가 있는 거는 적인 반드시 없어야 되는 거야. 맞지? 맞지? 근데 가위표가 없으면 적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가위표를 쳐놓긴 했지만 여기 가위표가 있다고 쳐봐 그냥. 오케이? 그러면 얘네는 여기 반드시 없어야 돼요. 이 주황색 케이스는. 그러니까 P 케이스는 반드시 저 부분들에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 Q 케이스는요. 여기만 원소가 없으면 되죠. 여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다. 맞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당연히 여기 없는 게 있어 없어?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됐어? 여기도 없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가 돼? 자동으로? 가위표가 더 적은 쪽이 P야 Q야? Q죠? 그죠? 얘가 P를 먹고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셔요? 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오케이? 이래야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아니, 잠깐만. 여기 104번 잘 나와 있지? 그치? 아, 내 거에만 날아가 있는 거지? 그렇군. 뭘로 해볼까? 103번 한번 해볼까? 103번. 103번에 3, 4, 5가 따다라락 이제 집합 얘기잖아. 그치? 103번 한번 연습해볼까? 우리 3, 4, 5만 할게. 오케이? 3, 4, 5만 할까? P가 3번 B가 NA가 NB보다 작다네요. 그러면 Q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자,
P이면 Q이다는 맞아 틀려? 이거 완전 그런 말이죠. 그죠? 근데 Q이면 P예요? 맞아 틀려? Q이면 P가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죠. 뭐 때문에? P랑 Q랑 A랑 B랑 같은 집합일 수도 있어. 그지? 이 표시가 들어갔으면 답인데 저 표시가 없어서 등호가 안 들어가서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얘는 개수얘기라서 좀 다른 얘기였네. 자, 4번. 자, C가 A 교집합 B의 부분 집합이래. 자, Q는 C가 A 합집합 B의 부분 집합이래.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봅시다. 이거 지금 새로 그리기 귀찮은데 이거 그대로 써도 될까? 여기만 C로 바꿔서. 오케이? 자, 가위표 한번 쳐보자. 자, P부터 해볼게. P는 요 주황색으로. 자, C가 A 교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자, 여기 원소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교집합 B에만 들어있어야 되니까 A 교집합 B에만 들어있어야 되니까 여기 원소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도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요겁니다. 가위표가 3개죠. 그죠? 자, Q, C가 A 합집합 B의 원소여야 된대. 맞지? 자, 가위표가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만 있으면 됩니다. 맞나요? 자, 가위표가 어느 쪽이 더 적어요? Q 쪽이 더 적지. 그럼 P가 Q의 무슨 집합인 거야? 부분 집합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떻게 되니?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얘는 충분 조건이죠. 그죠? 근데 4번은 일단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3번은 아싸리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고. 오케이? 자, 5번 P는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Q는 A는 B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얘도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판단을 내려보자. A랑 B만 그리면 되겠네요. 자, P 쪽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원소가 없다는 거야? 여기에 원소가 없다는 거야. 맞지? 이해되셨죠? 자, 물론 이거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 되기도 하는데 그냥 일단 하던 대로 원래대로 해보겠다는 거지. 자, Q는 A는 B입니다. 맞죠? 그럼 어디에 원소가 없어야 돼요? 여기 원소 있으면 안 돼요. 맞죠? 여기도 원소가 있으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가위표가 어느 쪽이 더 많아? 노란색 쪽이 더 많지. 그지? 그럼 가위표가 더 적은 쪽이 더 많은 쪽 가지고 있는 거예요. Q가 P의 무슨 집합인 거야? 부분 집합이야.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헷갈리실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 저는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서요. 저런 거 안 헷갈립니다. 자신 있어요. 족밥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하시던 대로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가위표 짝짝 쳐가면서 뭐가 가위표의 개수가 많은지 적은지 따져가면서 푸시면 무조건 풀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괜찮나요? 오케이. 자, 아마 요거 좀 헷갈릴 거고 뭐 요 외에는 딱히 딱 헷갈릴 만한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막 110페이지에도 이것저것 나와 있지. 집합 관련해서. 그지? 이런 거 좀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명제 증명하고 다음에 저걸 할까 말까? 오늘 절대부등식을 나갈까 말까? 왜? 네? 왜? 네? 에? 네? 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시너지도 좀 풀어야 되잖아. 그지? 너는 아, 뭐지? 선생님. 그럼 그거 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오늘.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지금 어차피 증명 길게 해야 돼. 증명할 거야. 힘써요. 쉬었다 합시다. 힘써요. 왜? 레전드.